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오늘 조간신문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한국투자증권 라임뉴스자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나가신 분들 날씨 오늘 꽤 춥다 하시는데 아침 최저 영하 7도네요. 오늘 그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이제 가을이라는 말이 이제 어울리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뭐 겨울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한라산에는 보이세요? 눈꽃이 이렇게 활짝 폈네요. 등반객이 눈꽃이 핀 탐방로를 오르며 벌써 설경이 만끽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음마 아파트가 85% 오를 때 탄소 배출권이 224% 폭등. 네, 여기로 보실게요. 3배 뛴 탄소 배출권 가격에 기업들이 숨막힌다. 이거에 네네. 대한 뭐 코멘트 잠깐만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이라 그런 세계 그런 이런 오염이나 이런 거, 환경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잘 알고 있을 부담을 많이 겁니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모든 기업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이걸 사다가 써야 됩니다. 근데 즉 필요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축하기도 좀 어렵고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좀 크게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작용이다. 물론 이 환경을 더 아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해결책이 좀 정부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G20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같이 좀 틀겠다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역 문쟁이 아무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채 보유의 1년 내 최저치인데요. 미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유럽 증시는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잠잠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극심한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 양상의 흐름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투심을 이끌어줄 만한 이런 이슈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 있었던 얘기가 무슨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조금 미국과 중국에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또 어젯밤에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야, 29일 날 당연히 꽃을 피울 줄 알았는데 정상회담 때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니야. 오히려 격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얘기. 실제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런 수출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 안에 이제 중국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서로 또 상무부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이거 미중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 좀 더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바뀌고 있는 계속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그들의 말과 분위기가 서로 눈치 보기를 보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 결론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괄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라면서 그동안 자동차 수출이 줄고 비용 문제로 자동차 업종은 안 좋았지만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신저가 쇼크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라면서 다시 자동차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언과 반대로 증시에서는 자동차주가 연일 신저가 급락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 세타2 원진의 추가 리콜 가능성, 이 우려했던 리콜의 추가 현실화가 가능이 있어 보이고요. 이 밖에 만도,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기아차, 자동차주 동반 급락입니다. 3분기에 그 실적 쇼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익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비용 확대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발성 악재보다 내년에 업황이 더 문제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과 이게 모순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잘 벌 때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회사였냐면요. 분기에 3조 가까이를 벌던 회사였습니다. 물론 한 1조 5천에서 한 2조 정도를 벌던 회사가 이런 평균적인 이런 가격인데요. 반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왔습니까? 겨우 3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세타 엔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올 2018년 좀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기대감을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호재는 전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 중국과 미국의 이런 판매량이 생각보다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찌어찌해서 SUV 쪽으로 조금씩 올리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안 올라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아니 이런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론 이 회사의 이런 잔존 가치, 뭐 PBR 개념으로 하면 분명히 이제 싼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돈을 버는 상태에서 이 PBR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률이 꺾여버리고 매출이 꺾여버리면 결국은 언젠가는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 평가가 의미가 없네요. 네, 지금 현재는 별로 그렇게 쳐다보셔야 될 구간이 아니고요. 옆으로 좀 횡보해주는 모습, 당분간 좀 저점 확인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일 신저가 쇼크라는 표현이랍니다. 주가도 쇼크고요. 실적도 쇼크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매우 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현대차를 접근하기에는 무리다. 저점 확인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안 나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 최근 한 달 동안 주목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돋보이게 합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내년에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더해주며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711억 원, 기관이 615억 원의 양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주가 추이를 볼까요? 연 저점 대비해서는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달 들어서만 18.4%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주식 매입이 이어지며 올 1월 초에 15%였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18%까지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데도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카트에 담은 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요. 올해 대한항공 매출액과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이 15%, 올해 그 총 좀 줄어들 예상이에요.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9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우세합니다. 거기다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했던 것도 최근 주가 반등의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좀 많이 망가졌던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생겼습니까? 바로 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75불까지 갔던 이런 유가가 53불까지 내려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와우 이렇게 황복하게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공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기가 최근에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이런 화물량이나 여객수의 이런 숫자들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온 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나요?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현재 4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4만 거기까지는 원까지요? 보지 않더라도 네. 간단하게 한 3만 6천 원 정도는 지금 현재 봐줄 수 있는 현재의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 좀 내년이 더 좋아지고 최근에 또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한진을 열심히 건들고 있다는 이 말은 대한항공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어떻게 보면 모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드리겠고 분명히 대한항공도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해라라는 게 분명히 많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노선 경쟁력이 커진다고 하고요. 내년에 포트폴리오 이 다변화로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한 7천억 원, 내년에는 9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 거기다 행동주의 펀드의 한진 이 그룹에 건드는 모습이 대한항공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다 그동안 망가졌던 주식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상승의 요인들이 참 여러 가지 짜맞춰졌네요. 대한항공 4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김건희 차장의 목표가는 3만 6천 원까지입니다. 지금 3만 2천 원으로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올해 상장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많이 철회가 됐고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오일뱅크가 그랬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아시아나 아이덴티가 상장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가 15,000원 수준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들어진 시초가 14,300원 수준입니다. 최대 주주 아시아나항공, 이 전체 지분 76% 보유하고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자라고 하네요. 이 신주 공모 자금은 IT 서비스 확장과 인프라 투자 사용에 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 볼까요? 시초가 14,300원,
공모가는 15,000원이었고요. 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좀 이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많이 올라서도가 아니고 비슷하네요. 내려오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최근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강점이 계속 이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여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아시아나 그룹,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슈를 맞춰준다라는 얘기를 된다라는 얘기를 삼성 SDS,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뭐 IDT 그쪽을 라인으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룹사에서 가져오는 이런 물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 또 반대로 다른 회사들에서도 분명히 수주를 따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퍼 개념으로 해도 막 13배 정도 언저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는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거.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많이 강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룹사 안에서도 IT의 투자 확대가 지속될 예정이고 4차 산업, 이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 기반이 이 기업에는 같이 움직여질 수 있죠. 가치가 증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관심 있게 아시아나 IDT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의 임니다 함께했습니다.